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회차 분데스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현미경 분석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회차는 이 독일 분데스리가와 스페인 라리가 조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아 A가 빠지고 라리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라리가의 근황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채널 구독과 유튜브 동영상 시청, 그리고 풋볼살롱 멤버십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현미경 분석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해당 설명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바로 현미경 분석 부분으로 스킵을 하셔서 현미경 분석을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멤버십에게만 보이는 유튜브 공지사항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당 언더오버 예측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세비야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이 풋볼살롱의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에서 공유를 드리는 최종픽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48,000원짜리 조합을 들고 왔습니다. 이 폴더수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이 풋볼살롱이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리는 현미경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제가 최종픽에는 반영을 못한 이변픽도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샬케의 경기들에서 이변 결과를 잡아냄에 있어서 풋볼살롱이 살롱 코멘트에서 언급을 해드린 이 전술적인 분석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샬케전 이변을 잡아냈듯이 풋볼살롱의 최종픽만 가져가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14경기를 맞춰야 하는 기나긴 싸움이기 때문에 1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비록 폴더스의 여유가 없어서 이 투포를 잡지 못하는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듯이 이 초록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서 이변,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다 소화를 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분량이 너무 길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빠르게 1.25배나 1.5배로 돌리셔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비야와 헤타페의 경기는 이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2부 리그 알메리아 원정 컵 대회에서는 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그래도 후반에는 주전 선수들을 투입을 했는데 이 주전 공격수 중에 오캄포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전방에서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면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이 필드골이 없었다가 최근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더니 알메리아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이 득점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비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이 엔네실이라는 최전방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해트트릭만 2번을 기록을 하면서 5경기 7골,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의 특징이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점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 헤타페전을 앞두고 베테랑 미드필더인 라키티치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아람바리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어 보이고, 공격수 쿠초 에르난데스까지 지금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헤타페 쪽이 오히려 전력 누수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비야와 헤타페는 지난 12월 맞대결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헤타페 원정을 떠난 세비야가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암소가 아닌 수소 선수의 세비야의 수소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헤타페에게 수비수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조금은 힘겹게 승리를 거둔 세비야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이 세비야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교체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체력 안배가 가능한 것이 세비야이고, 반대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진이 한 것이 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득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헤타페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부진하니까 이 비아레알에서 이 쿠보 선수, 일본 메시라고 불리우는 이 쿠보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이 쿠보 선수가 아직까지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FC 바르셀로나에서 데리고 온 이 알레냐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헤타페가 후반기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쿠보 선수까지 살아나 줘야 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진을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앙헬 로드리게스와 마타, 쿠초 에르난데스가 골을 넣어주지 못하니까 헤타페가 골을 넣지 못하면서 허심 공방 속에 패배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던 헤타페인데, 최근에 귀신같이 또다시 1무 1패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0 무기력하게 이 무승부를 거둔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무뎌진 칼날이 이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세비야, 특히 공격력까지 살아난 세비야를 상대로 이 발휘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비야는 가뜩이나 스쿼드가 빵빵한 팀인데, 이 아탈란타의 플레이메이커 파푸 고메스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이 파푸 고메스 선수가 아탈란타의 이 감독 가스페리니 감독과 불화설이 있었고, 이 팀을 떠나게 되면서 세비야에 입단을 했는데, 이 파푸 고메스 선수가 나이는 많더라도 충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헤타페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헤타페의 특징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시도하는 팀이라서 이 체력적으로 열세에 빠진 후반전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허무하게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헤타페가 지난 세비야와의 1차전에서는 전방 압박을 들고 나오지 않고 수비를 탄탄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가 이 지공 상황에서 헤타페의 이 촘촘한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후반 막판까지 골을 넣지 못하다가 자책골로 겨우겨우 승리를 거뒀는데, 이 만약에 헤타페가 또다시 세비야전에서 이 전방 압박이 아니라 수비를 들고 나온다면 파푸 고메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합류한 이 세비야가, 이 파푸 고메스 선수가 굉장히 이 득점 기회 창출에 능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깨부술 때도 이 파푸 고메스라는 옵션까지 장착한 세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헤타페를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카디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바라보면서
이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라리가 기준으로 11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차례밖에 없고 1승 6무 4패, 무승부가 조금은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친 소시에다드인데,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 공백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비드 실바가 이 비아레알전을 카디스전을 앞두고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소식을 풋볼살롱이 접했습니다. 이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비드 실바 선수가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카디스전을 앞두고 소시에다드가 다비드 실바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홈에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디스 사이드 무승부를 바치고 싶은 이유는 카디스가 최근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는 2대4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AT전에서 이 베테랑 공격수인 네그레도 선수가 2골을 넣어주면서 골 결정력을 살린 부분도 있고, 카디스가 올 시즌 특징인 것이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 승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홈에서는 2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원정에서는 4승을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도 4차례나 했다는 점에서 화력이 묻어진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최대치로 무승부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카디스 원정에서 소시에다드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귀신같이 카디스를 꺾는 다음에 이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그 경기부터 카디스전 다음부터 하락세에 빠진 소시에다드입니다. 그나마 오야르사발과 아이삭이라는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꾸역꾸역 무승부까지는 거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비드 실바 선수가 소시에다드가 복귀가 된다면 충분히 홈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것 같고, 그래도 카디스 쪽을 바치고 싶은 이유는 아무래도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 제 컨디션이 아닐 확률이 높고 선발로 나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화력이 한껏 무뎌진 소시에다드가 카디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는 점에서 충분히 원정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카디스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소시에다드의 특징이 쇼패스 위주의 경기를 하는 팀인데, 카디스가 수비 상황에서 이 쇼패스를 수비를 하는 것보다 이 롱볼 수비에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롱볼을 적절히 섞지 않고 쇼패스 위주의 경기를 푼다면 카디스 역시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풋볼살롱이 파악한 바로는 다비드 실바 선수가 팀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카디스전 출격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다비드 실바의 매직이 또 한 번 나타나 준다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카디스가 이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팀인데, 기본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는 것은 이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래도 다비드 실바 선수가 복귀를 하는 상황 속에서 다비드 실바 선수의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카디스가 원정에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번 경기는 호펜하임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가져가는데,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투포를 잡아서 무승부까지 받쳐볼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펜하임이 최근에 이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 직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는 1대4로 대패를 당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2연승의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또한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공격력과 수비력이 훨씬 더 홈에서 살아나는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포인 크라마리치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호펜하임의 에이스입니다. 크라마리치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 5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크라마리치를 앞세운다면 호펜하임이 충분히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최대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것은 프랑크푸르트가 호펜하임보다 훨씬 더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8경기 분데스리가 8경기를 기준으로 6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직전 헤르타와의 홈경기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 팀이 이 결정자가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 전력 누수라고는 볼 수가 없고 창 대 창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 살롱의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것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안드레 실바와 요비치라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최전방 공격 자원뿐만 아니라 이 카마다 다이치라는 일본 선수와 유네스 바르코코라는 2선 공격 자원, 여기에다가 왼쪽 측면 필립 코스티치까지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는 호펜하임을 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펜하임 역시 이 샬케전 충격의 0대4 대패 이후에 2승 1무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세, 특히 2승 1무를 거두는 과정에서 무실점 경기를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수비력까지 올라온 호펜하임인데 그래도 직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대패를 당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만 호펜하임의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근거는 뭐냐면 이 주포인 크라마리치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라마리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점이 있고 프랑크푸르트는 최근에 이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팀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인 이 9무를 거두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욱 이 프랑크푸르트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홈에서 4승 5무인데 원정에서는 4승 4무의 흐름 속에서 이 패배가 두 차례나 있고 이 원정에서 평균 2.1골이라는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실점 면에서 무려 평균 실점이 1.7골이나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크라마리치를 앞세운 호펜하임에게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분데스리가 최고의 무자비 팀이라는 점과 호펜하임의 최근의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점, 그리고 호펜하임의 에이스 공격수 크라마리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최대치로 이 호펜하임의 무승부를 받쳐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이 맞대결에서 최근에 이 프랑크푸르트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를 기준으로 1무 5승 1무로 프랑크푸르트가 압도를 하고 있는데 이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프랑크푸르트가 5승을 거둔 게 모두 한 골차 신승이었습니다. 한 골차 신승이었기 때문에 호펜하임의 이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한 골차 신승 흐름 속에서 이 최대치가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더의 여유가 있다면 호펜하임의 무승부를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저는 이 폴더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화력면에서 이 압도를 할 수가 있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빌바오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 기세가 좋은 빌바오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무승부를 바치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빌바오가 굉장히 상승세, 특히 마르셀리노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베티스와의 컵 대회에서 이 승부차기에 가서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이 슈퍼컵에서 바르셀로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바오입니다. 발렌시아 역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2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강팀에게 당한 패배이고 그 두 차례 패배를 제외하면은 중하위권 팀들과 하브리그와의 컵 대회에서는 4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줬던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 면에서 발렌시아가 빌바오에게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6차례 맞대결을 기준으로 2승 3무 1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최근에 빌바오가 흐름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컵대회를 2개의 컵대회를 병행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직전 베티스전에서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 압도를 할 수 있는 발렌시아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마르셀리노 감독 부임 이후에 상승세를 탄 빌바오이고 마르셀리노 감독이 4-4-2 포메이션의 명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마르셀리노 감독 특유의 4-4-2 전술을 장착을 하면서 빠르게 강팀을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탄 모습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빌바오가 최근에 슈퍼컵과 구강컵을 병행을 하면서 3-4일 간격으로 무려
7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펼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가 최근에 제 아무리 상승세를 탔다고는 하나 이 체력 면에서 너무나도 고갈이 됐다는 점이 이 발렌시아전을 앞두고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발렌시아는 일주일간 풀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 전적 면에서 빌바오전에서 끈끈하게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최대치가 무승부일 것 같은 것은 발렌시아가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좀 더 좋은 팀이라는 점이 있고, 이 마르셀리노 감독이 빌바오를 맡기 전에 다름 아닌 발렌시아를 지휘를 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팀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발렌시아 선수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마르셀리노 감독이 특유의 이 4-4-2 전술을 가동을 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이 베티스를 승부차기로 꺾으면서 상승세를 이어온 빌바오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열세이기는 하지만 위닝 멘탈리티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인 열세 속에서도 올 시즌 빌바오의 특징이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 6승 4패를 거두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이 체력적인 부분과 발렌시아가 상대 전적면에서 빌바오에게 끈끈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발렌시아 역시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최대치를 봤을 때 빌바오가 올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데 이 첫 번째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대치가 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무승부를 바치실 것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탄 이 빌바오를 믿어보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번 경기는 아르미니와 브레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승무패 올마킹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가 최근에 직전 쾰른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다만 아르미니 사이드를 볼만한 근거는 아르미니가 올 시즌 5승을 거뒀는데 무려 4승이 홈에서 나온 이 승리입니다. 또한 아르미니의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수 코르도바라는 공격수는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 주전 장신 공격수인 클로스라는 이 키가 큰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최근에 3경기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선 측면에는 일본의 국가대표인 도안 리츠라는 선수가 아르미니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이 도안 리츠를 필두로 공격력이 한껏 살아난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홈에서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브레멘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브레멘 사이드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브레멘이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3승 1무 1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2부 리그 그로이터 피르트와의 포칼컵 경기에서도 깔끔한 승리를 거두고 온 브레멘이고, 브레멘이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원정 브레멘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전 지난 아르미니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브레멘이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그때 골을 넣었던 비텐코르트라는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난 헤르타 베를린전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팽팽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에서 강한 아르미니와 원정에서 강한 브레멘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브레멘에게 아르미니가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당시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르미니의 장신 공격수 클로스를 활용한 고공 공격에 브레멘이 조금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클로스가 공격력과 컨디션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또다시 아르미니가 이 클로스의 큰 키를 활용한 고공 공격을 들고 나온다면 브레멘이 충분히 애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클로스 옆에 포진하는 코르도바 역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 아르미니가 홈에서의 이 깡패다운 경기력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브레멘을 덜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홈에서 무려 4승을 거둔 아르미니이기 때문에 아르미니의 승리 사이드까지 조금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브레멘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 기본적으로 이 3백 수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또한 브레멘이 이 세트피스 한 방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아르미니가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닙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6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팀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 팀이기 때문에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수 중에서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토프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토프락 선수가 최근에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이 헤딩골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토프락을 앞세운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브레멘이 아르미니의 덜미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팀 모두 팽팽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이 무승부까지도 충분히 나올 만한 이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이 속 편하게 승무패 모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통을 잡으실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이 무승부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 아르미니가 올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이 모든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아르미니가 쉽게 브레멘에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이 첫 번째 무승부를 거둔다면 이 브레멘전이 조금은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단통을 제가 잡는다면 이 무승부를 잡을 것 같고,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에서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올마킹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오사수나와 에이바르의 경기인데 최종픽에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사수나의 승리를 바칠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사수나가 홈에서만큼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3승 3무 4패로 원정 1승 4무 6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홈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와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이 그라나다전에서는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그라나다전에서 이 2골이나 넣었던 장신 공격수 이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에 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 부디미르 선수가 에이바르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디미르까지 합류를 한 오사수나가 홈에서의 이 다부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단통 사이드를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에이바르가 올 시즌 특이하게 홈보다는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승 4무 3패로 홈에서 1승 4무 6패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홈에서는 평균 0.45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격력, 쓰레기 같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 가면은 그래도 3배 가까운 골을 1.2골이라는 3배 가까운 골을 넣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에이바르 역시 원정 에이바르라는 점에서 충분히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전술적인 측면을 짚어드리면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양 팀 모두 제공권이 모두 좋은 팀인데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강할 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에 의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세트피스 수비가 둘 다 좋다는 점에서 이 두 팀의 세트피스라는 강점을 서로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서로 위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면 지공 상황,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두 팀이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입니다. 양 팀의 득점 순위를 살펴보면 올 시즌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19골로 득점 순위가 뒤에서 공동 4등입니다. 반대로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17골로 공동 2등입니다. 뒤에서 공동 2등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빈공을 자랑하는 팀들이라는 점에서 이 주요 공격 루트인 세트피스가 위력을 서로 발휘를 하지 못한다면 빈공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0대0, 1대1 무승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투폴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오사수나 사이드를 바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장점, 세트피스라는 장점이 상쇄되는 상황 속에서 부디미르라고 하는 장신 공격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면 최근에 부디미르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크로스에 의한 헤딩 한 방이 오사수나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에이바르의 에이스인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최근에 이 골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에이바르의 득점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순위도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가르시아 선수 역시 루벤 가르시아 선수 역시 에이바르의 키케 가르시아와 마찬가지로 이 골 침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헛심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업은 이 무승부를 베이스로 그래도 최근 홈에서 기세가 좋은 오사수나가 부상에서 복귀한 부디미르의 뚝배기를 앞세워서 한방 꾸역골로 이 신승까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단통 무승부를 바치고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오사수나의 승리를 가져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띠리링 소리가 난 것은 1부 편집이 완료됐다는 이 소리이고 바로 1부를 올려드리고 2부 편집을 진행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저는 베티스의 단통패,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빌바오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베티스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빌바오전 패배 전에는 이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 6승 2무 상승세를 거뒀던 베티스인데 이 빌바오전에서 체력은 체력대로 빼고 이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베티스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베티스가 리그 홈 경기를 기준으로 원정에서의 성적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5승 2무 3패로 원정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베티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 경기력 자체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이 맞대결 전적에서 이 바르셀로나가 1승 5패로 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1월 맞대결에서도 5대2로 바르셀로나가 대승을 거뒀는데 이 리오넬 메시 선수가 2골, 그리즈만 선수가 1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이 베티스가 최근에 상승세를 달렸던 것은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카날레스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절정의 컨디션 6경기에서 7골을 넣어줬었는데 이 카날레스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빌바오전에서 이 승부차기를 실축을 했습니다. 이 허무한 킥으로 이 조금은 밋밋한 킥으로 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는데 이 카날레스 선수가 멘탈적으로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왼발을 쓰는 10번 플레이메이커 카날레스와 리오넬 메시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빌바오전에서 카날레스가 승부차기를 놓치면서 멘탈적으로 조금은 흔들릴 것 같고 반대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대회에서 그라나다를 상대로 조금은 힘겨운 승리를 거뒀는데 연장에서 5대3 역전승,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그라나다전에서 다름 아닌 그리즈만과 리오넬 메시 선수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메시 선수는 골은 넣지 못했는데 이 바르셀로나의 5골 과정에 거의 모두 관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플레이 메이킹이 굉장히 좋았고 이 그리즈만 선수 역시 2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 이 메시와 그리즈만이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출전 경기 9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도 7골 3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면에서 그리즈만과 메시가 컨디션이 좋은 바르셀로나가 베티스 원정을 떠나서 화력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이 쇼패스 빌드업을 위주로 하고 기본적으로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는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양팀의 맞대결 전적 역사를 살펴봤을 때 무승부가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맞대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난타전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 난타전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메시와 그리즈만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바르셀로나가 화력적으로 베티스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 베티스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원하시는 픽만 쏙쏙 골라가셔서 나만의 픽에 조합을 하셨을 때 적중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
이 최종픽에서 폴더스 부족으로 투포를 잡지 못했던 경기도 상세하게 이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들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풋볼살롱의 최종픽과 그대로 가지 마시고 제가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들을 위주로 해서 이변 픽을 잡아 보시는 것도 이 독식 픽에 가까워지는 이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